5월 3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일부 한인 여행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군소 회사가 연합해서 여행객을 모집해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사전에 업주나 소비자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사고. 피해 보상의 관건은 운전자 과실 또는 차량의 결함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사고에 연루된 다른 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자 과실로 판명날 경우 보험 적용에 따른 피해 보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나 아니면 차량 결함이면 보험 처리되기도 힘들 수 있겠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인 거고. 한인 관광버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된 건 비단 이번 사고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솔뱅에서 LA를 향하던 한인 리무진 관광버스가 검문에서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돼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고 다른 차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기 안전기준 불합격 받은 차는 그 운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차에서 손님들이 다 내려가지고 다른 차로 다 이동을 했고요. 그 차는 한참 후에 그 정비를 끝낸 다음에야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정비 끝내고 그러고 풀려났죠. 여기에 한인 여행업계의 관행적인 모객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멕시코 같은 단기 버스 관광의 경우 외부 대행업자가 서너 개 업체를 통해 모객한 손님을 한 차에 태웁니다. 차량은 업체 소유차를 쓸 수도 또는 렌탈 업체의 차량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상업용 보험에 가입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업체의 모객이 한데 뒤섞이는 과정에서 보험 등록 또는 해당 국가의 여행 퍼밋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여행업체들의 경우 여행용 차량 보험조차 들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합니다. 싼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여행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편으론 여행자 스스로도 떠나기에 앞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단 장거리 비행기 여행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관광 여행 상품에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여행자 스스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업체들 역시 이를 세부 규정으로 명문화만 해놓고 이를 실제 구두로 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의 25대 IT 기업 60%가 이민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인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주식시장 시가총액 기준 25대 IT 기업 중에서 1위인 애플과 2위인 구글을 비롯해 15개 기업이 1세대에서 2세대 이민자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미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약 3억 1천만 명인 미국 인구 중에서 이민자 출신은 약 13%인 4천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LA 카운티 예비선거에서도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카운티 정부의 주요 선출직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수호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의 선출직과 카운티 최고 행정관, 그리고 36개의 행정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고 행정관은 카운티 슈퍼바이저를 도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준사법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카운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공청회를 여는 등 이 모두가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입니다. 슈퍼바이저는 5개로 나눠진 행정구역에서 1명씩 선출하게 되며 LA 한인타운은 1지구에 속합니다. 임기는 4년,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셰리프는 카운티 치안을 담당합니다. 카운티 법원과 구치소의 보안은 물론 교통 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와 계약을 맺어 치안 유지 임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에서 출발한 셰리프는 아직까지 그 영향으로 주민들이 직접 셰리프 국장을 뽑게 됩니다. 임기는 없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카운티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경중범죄를 기소합니다. 경범죄는 사안에 따라 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범죄는 카운티 검찰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은 4년마다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재산평가관은 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를 선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될 재산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기는 따로 없습니다. The assessor's job is to locate and identify all taxable property in Los Angeles County for property tax purposes. There are 2.5 million parcels of taxable property in LA County, and the assessor establishes the value using real estate appraiser. 이번 총선을 위한 예비선거는 카운티를 비롯한 주 연방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게 되며 시선거와는 구분됩니다. 시선거는 홀수해, 짝수해에는 11월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미셸 스틸박 후보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도전합니다. 도전장을 던진 곳은 오렌지 카운티 2지구로 다수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에나 파크와 파운튼밸리 일부, 그리고 뉴포트 비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한류로 또 선두적 차원의 글로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견해가 대두됐습니다.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국의 뷰티 산업을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혁신적 차원과 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보다 12년 앞서 있다. 프랑스의 대표 월간지 마리끌레르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이미 글로벌 주역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장품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트렌드와 패션에서 세계적인 유행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mportant because the Korean beauty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very rapid pace, and we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interest to learn about the Korean beauty regimen and also the trends and what's coming next to the US. 미국 여성들 사이에 이제는 한국적인 뷰티 트렌드가 매우 흥미로운 관심거리라고 합니다. K-드라마와 K-팝에서 보여지는 한국 연예인들의 피부,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미국 메인스트림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화제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미디어를 보면 한국 뷰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기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소비자들이 보고 있어요. 동양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메인스트림 아메리카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토픽이에요. 이번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세미나처럼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 뷰티 산업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자리들이 최근 뉴욕에서는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밀집 지역 고교 학생들이 교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학교가 수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우스 LA 프레몬트 고교 졸업반 브리아나 램 등 18명의 학생들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교사 배치 등을 소홀히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치안이 불안하고 학교 재정이 취약해 교사들의 이직과 결근이 잦은 곳입니다. 플로리다 해안에 요즘 역파도라고 할 수 있는 이안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안류 때문에 해안에서 심해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허리케인보다 더 끔찍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인데요. 이안류의 특징을 잘 모르면 눈 깜빡할 사이에 파도에 휩쓸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바닷빛을 자랑하는 마이애미 해변인데요.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갑작스런 역파도에 잇따라 휩쓸렸습니다. 이 해변에서 이른바 이안류에 떠내려갔다가 구조된 사람이 이날 하루에만 120명이 넘습니다. 이안류란 해안으로 올라오던 파도가 급격히 먼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는 해류인데요.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속도가 빨라서 한 번 말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안류를 만났을 때 해안 방향으로 헤엄을 치면 오히려 해류에 더 말려듭니다. 이안류와 수평 방향으로 헤엄을 쳐서 측면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안전하죠.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플로리다 해변의 이안류에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생수 소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과연 비싼 생수가 반드시 월등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CCTV가 시험을 했는데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생수는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가격 차이도 큽니다. 제품당 가격 차이는 우리 돈 200원에서 수천 원까지 하는데요. CCTV가 생수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대형 마트. 진열대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우리나라 등 각국에서 온 생수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중국산도 2리터들이 생수 한 통에 우리 돈 2,000원이 넘을 정도로 비쌉니다. 순수 천연과 심층 해적 광천수임을 강조하며 미용에 좋다, 폐에 좋다고 홍보합니다. 정말로 비싼 제품이 몸에 더 좋을까요? CCTV가 값싼 생수부터 고가의 생수까지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마그네슘 함량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홍보하는 것만큼 큰 효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거듭하다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 3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